유보통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고 유보통합이 2단계로 돌입한 상태여서 다급해진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18일에 유보통합 추진단 14명이 모여서 안정적 업무 이관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유보통합 추진단, 유보통합 자문단, 유보통합 TF, 도시군,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경북도청의 보육 업무가 경북교육청으로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소통하는 협의체고요. 유보통합 자문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각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서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유보통합 TF에서는 실무자들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군 실무협의체는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서 업무 이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 내용과 과정을 공유하고 이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입니다. 같은 날 경상남도에서도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추진 협력단 14명이 모여서 올해 첫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두 기관은 유보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유보통합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17일 대회의실에서 대전 유보통합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과 부단장, 교육청, 시구청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진행됐으며 회의를 통해 교육청과 시구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6일에 유보통합 정책 추진 자문단을 출범했습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 자문단은 대구시 의회 의원, 전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 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자문단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교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한 곳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시에선 이런 걸 해주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자체가 선뜻 나설 수 없는 겁니다. 즉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빨리 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전달해야 지자체가 안심하고 업무 이관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고려하는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라면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공통된 지침이 필수적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줄어든 예산 때문에 상당수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통된 지침이 없으면 생색내기 좋은 사업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지침이 정해져야 지자체와 교육청이 신속히 업무 이관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특별시 의회는 16일에 유보통합 대응 서울시 보유계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서울시 의회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서울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유보통합에 관해 구체적 시안이나 시행계획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 지 벌써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보통합 추진계획안이 마련되지 않고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한 통합모델 시안 발표도 연기되어서 현장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 거죠. 또 토론회에서는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통합기관 형태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2년 전부터 제기되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의견 대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통합기관이 유치원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영유아 수급을 고려해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기관 형태에 대해서도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전문기관을 주장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명을
유아학교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합의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총선 결과가 유보통합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정비할 법률이 많은데요. 올해 안에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정부와 여당이 계획한 대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추가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정부 책임 유보통합을 내걸고 추가 재정은 국고와 교부금으로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정부가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려면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급히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